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요. 크리스마스는 그래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좋고 또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에는 우리가 강조를 하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같이 있어야 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가족의 행복이 더해질지 아니면 정말 불행한 가족이 될지, 같이 있는다고 해서 각 방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사실 눈에 안 보일 때보다 더 외로울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저는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 남편을 침대에서 몰아낸 아내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상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아내는 아이들과 침대에서 자고 나는 소파나 바닥에서 잡니다. 부부관계를 좀 하려고 침대로 올라가면 아내는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을 하죠. 또 아이들을 재우면서 아내가 같이 잠들어 버릴 때가 많아서 성관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엄마들은 애들이 어려서 내가 재워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 아빠의 고민처럼 엄마도 피곤하니까 아이 재우다가 그냥 자기도 자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이제 성교육을 하러 가서 만나는 엄마들에게 늘상 듣는 질문도 이런 질문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심지어 됐는데도 지금 같이 자고 있는데 언제 따로 재워야 되느냐, 그 시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엄마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부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면 다른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거나 어긋남이 있어도 원만하게 해결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잠자리가 불만족스러우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죠. 성적인 긴장이 막 쌓이면 사람이 좀 거칠어지거든요. 좋게 얘기할 것도 막 짜증을 부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성관계를 안 하고 있다는 것, 미루고 있다는 것 혹은 무시한다는 게 그때 잠깐 피곤해서라든지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오늘은 못한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 거부가 계속되다 보면 나라는 존재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이제 부부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남편들이 사실은 그 건강한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하면요. 사회생활에서 자신감도 생기고 가족들하고 원만하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들은 성행위가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받아들이는 척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이 아내가 부부관계를 자꾸 미루거나 피하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아이한테 집착하는 엄마. 남편은 뒷전으로 물러나서 아이하고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아이를 우선으로 모든 생활을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학업에 대한 욕심이나 혹은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편보다는 아이를 더 챙기게 되고 물론 처음에는 아이가 약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까 그랬겠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도 남편은 뒷전이고 아이만 챙기게 되면 남편들은 내가 이게 돈 벌어다 준 기계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젊은 아빠는 아내와 내 아이들이 나에게 빨대를 꽂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괴감도 느끼고 생활의 재미를 못 느껴서 부부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애들이 침대에 같이 자면 성욕이나 성분은 점점 더 떨어지겠죠. 얼마 전에 저한테 왔던 섹스리스 부부도 아내가 아이들과 같이 그 침대에서 자니까 어쩌다 부부관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낄까봐 서둘러서 하게 되고 조용히 막 소리를 내지 않고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욕이나 흥분이 떨어지고 오르가즘도 못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방을 만들어서 아이들 방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때부터 좀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되고 성욕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살이 붙어 있으면 부부관계를 할 기회는 점점 더 많아지죠.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엄마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남편을 자꾸 뒷전으로 미루고 심지어 침대에서 내쫓는 걸까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리적으로 어릴 때 친정 부모한테 정서적인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엄마일 수 있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제공을 받았지만 정서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사랑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정서적으로 허기진, 사랑에 허기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애들에게도 나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겠다고 지레 생각을 해서 아이의 그 어떤 충족, 사랑의 충족에만 신경을 쓰면서 남편을 뒷전으로 밀어내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정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술 마시면 폭력이 있고 엄마를 막 때리거나 혹은 막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거나 아이들을 때리거나 혹은 외도를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래서 가정에 소홀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거죠. 그러면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자식을 애인으로 삼고 남편을 멀리하는, 그러니까 남편 기피 현상이 대를 이어서 유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내가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는 아이를 낳기 위한 목적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것이 부부간에 나누는 친밀감을 높이고 결속감도 높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런 어떤 소통으로서의 생각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미 뭐 아이를 낳기 때문에 더 이상 성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남편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네 번째는 아내가 임신 중이거나 혹은 출산했을 때 남편이 너무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서운함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으니까 아이만 끼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에 얘기했던 심리적인 어떤 것, 원가족한테 받았던 상처, 남편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를 혼자 재우기가 어려워서 같이 자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남편은 밑에서 자거나 소파에서 자고 아이하고 떨어지기가 어렵게 된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하는 건지. 보통 이제 몇 살쯤 아이를 떼어내서 재우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한 3, 4살 때 떼어서 재우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한 5살이나 6살 정도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그 나이가 되면 막 귀신이라든지 이런 왜 좀 무서운 상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때쯤 되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같은 것도 알게 돼서 떨어지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3살이나 4살쯤 되면 환경이 되면 아이방을 좀 꾸며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그 아이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자기 전에 가서 책을 읽어준다든지 이야기를 들려준다든지 이러면서 노래를 들려준다든지 하면서 재우는 겁니다. 정했던 시간, 뭐 그 시간이 9시든 8시든 이때쯤 되면 불을 끄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무서워하면 오르골을 틀어줄 수도 있고 침대 옆에 스탠드 같은 거를 켜주고 뭐 목이 마르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불러 언제든지 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그렇게 부를 때 언제든지 가서 아이를 재워주고 다시 나오는 그런 그 연습 훈련을 시키면 아이는 잘 떨어져서 잡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자면 사실 중학생이 돼도 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심지어 중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자는 그 부부를 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마걸, 마마보이가 되기가 쉬우니까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고 그리고 아이에게 또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도 부모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떼어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항상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엄마가 아빠를 자꾸 밀어내고 아빠한테 냉정한 엄마는 아이들도 보고 배우게 돼요. 엄마와 아빠가 서로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아이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부부관계가 좋으면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또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건강하고 똑똑하겠죠. 아이를 잘 키우려면 남편을 침대로 불러들여야 됩니다.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 나 엄마랑 잘 거야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하고 아빠는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침대에서 자야 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가족끼리 더 돈독해지고 무엇보다도 부부끼리 정말 친해지는, 그리고 부부끼리의 성생활을 여태까지 아이들 때문에 방해받으셨다면 회복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제가 우리 제자를 만났어요. 이제 나이 40 딱 됐는데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각방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각방 쓴 지 꽤 됐대요. 그래서 딸하고 자기 아내하고는 안방에서 자고, 자기는 소파도 아니고 거실에 뭘 깔아놓고 잔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요즘 각방 많이 쓰시죠? 요즘은 나이 든 커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젊은 커플들도 각방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제자처럼 어린 자녀를 둔 커플은 뭐 엄마하고 아이가 침실에서 자고 자기는 소파에서 자고, 그리고 또 나이 든 커플은 아예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각방을 쓰고 있다 뭐 이러면서 오히려 따로 자니까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떨까요? 코 고는 소리가 물론 잠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한 침대를 쓰면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뒤척거리면 꿀렁꿀렁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왜 매트리스를 따로 쓰더라도 어쨌든 옆에서 뒤척거리면 잠에서 깨는데, 갱년기나 폐경기를 지나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잠대를 놓치면 잠자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자다가 또 깨면 또 다시 자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면장애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각방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자나 남자나 이렇게 이제 코 고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어떠세요? 각방 사용이 여러분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2016년에 그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 743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각방 쓰는 사람과 각방 쓰지 않는 사람들, 섹스리스도 연구하고 또 생활 만족도도 연구를 했는데요. 각방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섹스리스가 64.9%, 그리고 같은 방에서 쓰는 사람들한테 섹스리스가 생길 그 확률은 23.3%, 3배 정도 되더라고요. 또 각방 사용 커플은 성생활 불만족도가 43%가 넘었고요. 한 방을 사용하는 커플의 불만족도는 13.5%니까 거의 3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면 각방 사용을 할수록 섹스리스는 많아지고 성생활 불만족도도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뭐 편한 수면 얘기하고 성생활 뭐 이제 더 이상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이제 가족이 됐어요 막 이러시면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하면 점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와의 소통이나 친밀감을 키우는 데는 그 부부간의 성생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맨살 이렇게 닿아서 자면 닿아서 성욕이 생기기도 하고 괜히 슬쩍슬쩍 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관계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많고, 성관계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안고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질 거고, 또 한 방에서 자면 침대에서 잠들기까지 두런두런 뭐 요즘 어떻게 지내, 뭐 나는 어때, 내 좀 몸이 아파, 혹은 뭐 이 사람이 열이 나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각방을 쓰면 이 사람이 요새 분위기가 어떤지, 외로운지, 우울한지, 그리고 또 몸이 좀 안 좋은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걱정하시는 그 코골이도 무호흡증하고 같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코 골다가 그냥 혼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각방 쓰지 마시고 코골이는 치료를 하셔야죠. 치료를 해야 코를 고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같이 자니까 부부의 관계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각방 사용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방보다 한 방에서 같이 잘 때 아무래도 부부간의 친밀감이 높아질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방 사용하면 우연히 왜 좀 오늘 좀 뭘 해볼까 싶다가도 또 가서 문 두드리고 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붙어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방 쓰면 스킨십의 기회도 뚝 떨어지고, 상대의 기분이나 상태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친밀감도 낮아지고 공감도 낮아지고 건강 상태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부터 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꽃 보이세요? 저 꽃 받았거든요. 대한성악회
김탁 회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2020년, 2021년 대한성악회 회장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 학술대회도 하고 뭐 온라인 세미나도 하고 엠번방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한성악회 명예회장으로 역할을 더 하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하고는요, 그 섹스리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섹스리스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하고 비교할 때 섹스리스 부부가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경우를 봐도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의 경우를 봐도 섹스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요즘? 남편은 소파에서, 아내는 또 침대에서 뭐 이렇게 자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유튜브를 본다든지 각자 스마트폰으로 뭐 카톡을 한다든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작년에 연구 결과가 발표가 났었는데 연세대학의 염윤식 교수님이라고 사회학을 하시는 분하고 또 내과 교수님하고 같이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들의 성생활 실태를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서울시 성인들이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하지 않은 비율이 36%였다고 해요. 10명 중에 4명 정도는 부부간에 커플간에 성관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섹스리스가 아니라 섹스오프입니다. 아예 안 한 거니까. 섹스리스는 모자란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섹스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섹스오프는 지금 우리나라가 1년 동안 한 번도 섹스를 안 한 사람이 36%라고 하는 건 섹스오프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섹스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본하고 꼴찌에서 1등을 다투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섹스를 안 할까요? 어떤 부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관계는 안 하지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대화도 굉장히 잘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어떤 대화를 하시는데요? 비즈니스 대화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대화란 애들 얘기, 직장 얘기, 일 얘기, 부모님 얘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대화입니다. 정말 부부간에 해야 되는 대화는 나 요즘 우울해, 나 당신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싶어, 그 부부관계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누구랑 친해, 나는 뭘 더 좋아하게 됐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예인, 하다못해 연예인을 좋아하는 취향 같은 나의 개인적인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사람은 계속 바뀌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결혼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어제의 우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가치관이 확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10년 전에 결혼했던 그 사람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건 여러분들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에는 말로 하는 대화가 있지만 몸으로 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섹스는 육체도 서로 만나고 마음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정신도 만나는 그런 통합적인 소통 방법이고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행동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섹스리스는 단순히 섹스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갖고 있는 어떤 결속감이라든지 친밀감이라든지 사랑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가 섹스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건 정말 경계경보가 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하고 똑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살고 있는 부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부성 교육을 할 때마다 꼭 장난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교육생들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섹스를 하는지,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얼굴만 보면 다 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어색해집니다. 근데 보면 정말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원활한 사람들은 얼굴이 화사하고 잘 웃고 긴장이 많이 풀려 있어요. 또 자존감도 높은 편이라 잘 웃고
그리고 친절하고 다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가 안 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일상사가 더 짜증이 나고, 그리고 뭔가 자신이 없고 바디 이미지에도 자신이 없고, 그러면서 점점 행복의 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플 간의 사랑의 표현으로, 확인으로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섹스리스는 횟수도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고 몸의 건강도 중요한데, 성관계를 함으로써 발기도 잘 되고 사정도 잘 되고 성욕도 잘 생기고, 이게 같이 굴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불용설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쓸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관계의 질이 좋으면 좀 더 자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횟수를 좀 회복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섹스리스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스킨십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만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그냥 인사하는, 요즘은 정말 우리는 스킨십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같이 교환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관계가 점점 멀어짐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외로워지고 있는지, 혹은 왜 얼마나 쉽게 병에 걸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섹스리스의 회복은 횟수의 회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내가 다시 사랑하게 됐다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권태기가 뭐예요? 권태기는 뭐 상대가 익숙해지고 상대의 어떤 단점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면서 상대를 사랑하는 것을 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섹스리스는 권태기하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것을 중지하는 겁니다. 그 섹스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익숙해지면 좀 상대에게 덜 설레기 때문에 섹스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섹스를 좀 습관처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요즘 혼자 시간을 보낼 것들이 많아져요. 유튜브라든지 재밌는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프로들을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섹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밤을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지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물리적인 시간이 참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상대하고 쓰기보다는 소비하는 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불멍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자꾸 이러면 소통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예전에 좀 더 쉽게 이렇게 말도 걸고 만지기도 했는데 이제 점점 그게 어색하고 불편해질 수 있고요. 또 섹스의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코스로만 하는 거죠. 뭐 얘는 뭐 키스하고 목이 예민하니까 목 좀 애무하다가 가슴 좀 애무하고 삽입, 이런 코스가 정해지면 너무 뻔한 섹스가 되기 때문에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기대도 안 되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 커플 간에 하는 성관계에는 상상력이 중요하고 좀 바꾸는 신선함이 필요합니다. 섹스리스를 탈피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수면 바지는 좀 입지 마세요. 주무실 때 곰 같은 수면 바지는 섹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왜 좀 몸에 붙는 실크 슬립 같은 것들 입으면 내 기분도 섹시해지고 상대도 내가 좀 섹시해 보이고, 살이 좀 닿을수록 스킨십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면 바지는 정말 내가 왜 성관계를 하지 못할 때 뭐 월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런 날은 신호로 수면 바지를 입어도 되지만, 보통의 경우는 좀 가볍고 매끌매끌한 그런 실크 슬립 같은 거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 조명을 좀 어둡게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야만 상대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 불빛이 몸을 좀 예쁘고 길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의도적인 스킨십 좀 하십시오. 혹시 발기가 좀 안 되고 갱년기가 온 것 같고 폐경기가 좀 온 것 같으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도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고, 윤활제도 있고, 호르몬 보충요법도 있고, 혹은 뭐 그거 아니어도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도 섹스리스 부부들이 많이 오시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카톡 보내는 거예요. 자주 카톡.
밥 먹었어? 뭐 먹었어?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너무 추운데 뭐 빨리 들어와.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문 두드리기, 낭만 회복하기. 우리 너무 좀 지루해진 것 같으면 옛날에 우리 데이트 어디서 했지? 첫 번째 만났을 때 당신 어땠는데, 뭐 나 어땠는데, 그런 거를 그 처음 만난 레스토랑에만 들어가도 기분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서 좀 옛날의 추억도 살려보고,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 자꾸 윤활제를 넣는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밤 산책, 그녀가 좋아하는 맥주 골라오는 거, 이런 것들도 잔잔한 로맨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뜨거운 차 한 잔 만들어다 갖다 주는 거, 그런 상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런 표현은 드러낼수록 아마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번 해에는 섹스리스는 빠이빠이 하세요. 여자가 그 즐겁게 섹스를 할 수 있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꼭 삽입만이 아니거든요. 이나 같은 것을 통해서 여자가 충분히 달아오르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면 넣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삽입을 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야기는요, 잠자리에 자신감이 좀 떨어진 남편의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두 부부가 잠자리가 없어졌대요. 섹스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께서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고 바디 이미지도 막 떨어지고, 그래서 같이 오셨는데 남편의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남편은 별로 안 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일단 이제 성욕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하다 보면 발기가 좀 사라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섹스라는 거는 이 육체적인 문제와 마음의 문제,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가 다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정년이나 뭐 회사에서의 그런 입지나 이런 것들이 좀 불안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성욕이 안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체적으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좀 떨어질 경우, 정서적으로는 파트너의 관계가 너무 익숙해졌거나 좀 분노가 있거나 이럴 때 성욕이 안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성욕도 좀 생기고 성흥분도 좋아지고 오르가즘도 느낄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성욕의 경우는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인 섹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장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성욕을 좀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집안에서도 뭐 침대에서만 하지 말고 소파에서 한다든지, 집 근처의 모텔도 굉장히 좋은 그 대체지가 될 수 있고, 좀 역할극 같은 것도 좋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만난 어떤 부인은 그 남편한테 전화가 오니까 불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 남편 아직 안 왔어요. 뭐 언제 오실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정력이 떨어지고 성기능이 좀 떨어질 때가 되면 특히 스쿼트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허벅지에 근육이 많이 생기면 심장의 운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스쿼트 운동 좀 많이 하시고, 또 몸에 좋은 음식, 굴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장어라든지 지방이 많이 없는 소고기라든지 혹은 계란 같은 거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섹스샵, 그야말로 섹스토이들 보러 가는 거니까 장난감 가게 구경하듯이 두 분이 가서 보시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고요. 섹스토이에 대해서 아직도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지만, 섹스토이는 여자한테뿐만 아니라 남자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부부가 같이 섹스토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러니까 왜 나이가 든 섹스는 사실 삽입해서 피스톤 운동하고 그것이 꼭 다가 아니라 우리 둘이 참 재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스토이 진동기 같은 거를 왜 남자 귀두에다 이렇게 좀 대준다든지, 남자의 가슴에 좀 대준다든지 이러면서 좀 자극을 해서 남자가 충분하게 흥분할 수 있도록 좀 장난을 쳐주시는 것도 좋고요. 왜 침대 위에서의 그 성생활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갱년기에 들어온 나이 든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애무를 해주시고, 이 성감대의 문제는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자만 온몸이 성감대가 아니라 남자도 온몸이 성감대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좀 흥분시킬 수 있나, 이것도 사실은 아내의 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애무를 충실히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성기를 만져주는 것도 남자에게는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원하신다면, 그것으로 자극을 많이 받으신다면 오랄 섹스를 통해서 좀 흥분을 높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적극적인 애무, 그리고 섹스 토이를 이용해서 좀 재밌게 놀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 발기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다행인 얘기는, 여자의 그 오르가즘, 여자가 그 즐겁게 섹스를 할 수 있는,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실 꼭 삽입만이 아니거든요. 음액을 자극해서 애무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면 내가 꼭 삽입을 해서 오랜 동안 피스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여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잘 안 되면 왜 성기를 삽입하기보다는 손가락이나 오럴 섹스 같은 것을 통해서 여자가 충분히 달아오르고 오르가즘을 느끼게 해주면 넣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삽입을 원하거든요. 그때까지 간질거리게 하고 쾌감을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 능력을 꼭 성기만으로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기에 대한 어떤 삽입에 대한 어떤 압박을 조금 뒤로 하시는 것이 왜 이 중년기 이후의 섹스에서는 훨씬 더 쾌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성생활은 그냥 두면 황폐해지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섹스가 없어지면 그 관계가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섹스를 좀 많이 규칙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남편이 잘하면 칭찬해주고 하는 것도 전반적인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섹스를 하게 되고, 그런데 섹스리스도 많아지고 사랑리스도 많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있고, 섹스리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런 추세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경계 경보를 일으키는. 네,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드니까 섹스는 그냥 멀어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혼자 있는 게 편해, 연애도 귀찮아, 이런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 예전에는 그래도 섹스를 규칙적으로 하는 부부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섹스를 여전히 자주 하는 사람, 자주 하고 싶은 사람들과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이 섹스를 안 하기도 하고 연애도 안 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좀 사랑도 섹스도 좀 드물어지는, 안 하고 있는, 그리고 왜 감정 교류가 있는 섹스보다는 그냥 왜 캐주얼한 섹스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커플 관계에서의 섹스는 줄어들고 캐주얼한 섹스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독이나 이런 성병 같은 것들은 또 많아지고, 이런 그 세계의 추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요즘 사람들 왜 섹스를 안 하는 걸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2021년에 우리나라에서 섹스리스 커플 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성생활을 물어봤는데 섹스를 안 하고 있다가 36% 정도 나왔고, 최근에 이제 미국 어른들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24%가 의도적으로 섹스를 쉬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설문조사를 가디언지에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요. 가디언지는 이렇게 섹스를 의도적으로 쉬고 있는 섹스 포즈 혹은 섹스 브레이크, 이것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는 건강한 선택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냥 정서적으로 좀 지쳐서 쉬고 있는 거고, 나 자신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쉬다 보면 나중에 섹스를 시작했을 때 섹스가 새삼 더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런 해석을 조금 다른 면으로 좀
봤다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왜 섹스를 안 하지? 그리고 왜 섹스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이면을 좀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섹스를 의도적으로 쉬고 있는 게 외롭다기보다는 좀 자유롭고 결핍이 아니고 힐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진실은 자유롭기보다는 외롭고 힐링이라기보다는 결핍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혹은 누구랑 관계 맺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요즘은 그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서 자기가 실제로 섹스 연애는 안 하고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서 만족하고, 남들의 연애를 보면서 뭐 대리 만족한다고 하지만 연애는 대리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챗GPT랑 요즘 사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자기 외롭고 그럴 때 챗GPT랑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응원을 받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적당히 정서적인 허기를 채우는 데는 챗GPT가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챗GPT는 가스라이팅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외도나 어떤 내 감정에 대한 그런 그 상담을 하면요, 이 챗GPT는 내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만 들려주기 때문에 사실 진실을 잘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관계는 좀 번거롭고 상처받는 건 좀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섹스를 쉬는 게 아니라 포기한 채 익숙해져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섹스에 대한 어떤 욕구도 없고 그걸 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죠. 고립도 중요하고, 내가 혼자 있으면서 뭔가 성찰하고 나를 돌아다보고 나를 좀 더 알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위로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 요즘 혼자지만 너무 잘 지내? 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 그래도 누군가 그리워, 누군가 나한테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래, 누군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 누군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갑자기 누가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그 따뜻함을 나눌 때 우리의 어떤 인간성, 휴머니티가 관리되고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섹스를 쉬는 게 잘못이 아니고 때로는 필요한 선택이긴 하지만, 섹스리스를 너무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런 추세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섹스가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사랑과 섹스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만지고 싶고 그 사람하고 하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섹스를 하게 되고, 그런데 섹스리스 시대에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정말 왜 인간다움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만지고 안고, 그리고 누군가 섹스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러는 일련의 그런 어떤 성적인 과정들이 우리를 보다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섹슈얼 웰리스, 웰빙은 어떤 내 감정을 느끼고 감각을 깨닫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회복해가는 그런 어떤 삶의 방식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섹슈얼 웰빙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섹스리스가 많아지고 사랑리스가 많아진다는 것, 섹스포즈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계 경보를 일으키는 거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섹스 리스도 많아지고 사랑 리스도 많아지고 결혼도 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뭐 내가 혼자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마음이 없는 캐주얼 섹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지만 이제 이 AI들이 탑재된 어떤 섹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면 인간하고의 어떤 그 연결은 더 끊어질 거예요. 챗 GPT가 훨씬 더 이제 더 정교해지고 그리고 AI가 우리의 어떤 감정들이나 우리의 욕구들을 풀어주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얼마나 살아갈 수 있을지, 인간이라는 종이 더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까지 확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듯이 뭐 요즘 뭐 피곤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 너무 많고 혼자 놀기 좋아서 섹스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좋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인간다움을 좀 회복하려면 인간답게 사랑하고 만지고 껴안고 그리고 체온을 나누고 다정함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나 섹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진지하게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이 사람하고 섹스는 하고 싶지 않아요.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싫으면 싫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그러면 남편들은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나? 아내들은 왜 나는 저 사람하고 잠자리가 별로 안 좋지? 마음을 열고 좀 다가가는 구체적인 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제가 전국으로 강의를 다닐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배정원TV를 구독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 교장 선생님을 정년퇴직하셨대요. 근데 배정원TV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아주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중년 여성들의 내면에 있는 말인데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제 그 유튜브의 댓글들을 보면 남자분들은 다 뭐 잘하고 있다거나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거나 난 파트너가 없어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자분들은 대체로 뭐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해, 안 해도 되는데 뭐 별로 재미도 없어, 아 옆에 오는 것도 귀찮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란 말이죠. 많은 중년 여성들 마음에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아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뭐 피곤하다거나 뭐 내일 굉장히 바쁜 일이 있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섹스를 자꾸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러면 남편들은 왜 내 배우자는 더 이상 나를 원하지 않나? 아내들은 왜 나는 저 사람하고 잠자리가 별로 안 좋지? 왜 자꾸 피하고 싶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더란 말이죠. 보통 이제 그 여자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이 사람하고 섹스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섹스를 피하고 몸이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냥 말 한마디에도 막 짜증이 나고 옆에 있는 것도 싫고 내 몸을 건드리는 것도 싫고 그런 시간들이 되기 쉽거든요. 이런 건 아무래도 파트너하고 내 관계가 어떤지,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느끼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상처가 좀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속한 문화들, 뭐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좀 무시할 때 마음속에 자꾸 상처로 남는 거죠. 계속 깊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슬슬 마음을 닫기 시작하고 마음이 닫히면 곧 몸도 닫아지는 거죠. 여자들한테 섹스는 사실 몸의 언어라기보다는 감정의 언어인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물론 남편들도 감정의 언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쾌감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혹은 왜 사정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섹스를 좀 하고자 한다면 여자들은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좋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잘 돌볼 때, 이럴 때 섹스를 하고 싶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섹스를 안 한다라는 건 몸보다 마음이 닫혀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내가 나한테 좀 소홀히 하고 백허그를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뿌리치고 이러는 걸 보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좀 서운하게 했나? 이런 것들이 짚이더라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뭐 그걸 가지고 뭘 저렇게까지 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여자들이 대부분 싫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말 안 하면서 점점 마음을 닫아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다치다 보면 몸도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내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억울함 혹은 무시당함 그리고 서운함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담아두면 점점 상처가 쌓여서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상처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것이 아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원가족의 여자들이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감정을 풀어내는 걸 배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싫으면 싫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내가 꾹꾹 참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왜 관계는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를 더 미워하기 전에 뭔가 아쉬웠거나 혹은 서운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를 하는, 그것도 일종의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좀 하시는 게 좋고, 아내가 나랑 섹스를 좀 피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는 감정이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열려야 몸도 열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고 좀 다가가는 구체적인 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부관계에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머야말로 부부가 굉장히 건강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외서에서 읽었는데 둘이 부부싸움을 막 하게 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됐는데 싸움을 부엌 근처에서 하게 됐나 봐요. 아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손에 들고 있던 걸 그냥 나도 모르게 던진 거예요. 프라이팬이 날아간 거죠. 프라이팬이 떠나간 순간 아내가 후회를 했지만 어쨌든 그게 던져진 프라이팬이었는데, 그때 남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낸다든지 그거에 맞았다든지 그러면 그 관계가 더 나빠졌을 텐데, 다행히 남편이 프라이팬을 탁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둘이서 보고 웃고 그냥 그러면서 관계가 다시 화해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웃기는 남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웃기는 남편이 나를 웃겨주는, 유머를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남편들과 사는 아내들이 좀 행복한 표정인 거 보면 남편들이 유머 감각을 좀 살릴 필요가 있고, 유머라는 건 또 상대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웃어줄 수 있는 어떤 신뢰가 있어야 유머, 농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화가 좀 잘 되는 부부여야겠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배려라면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따끈한 차 혹은 따뜻한 물 혹은 뭐 아내가 좋아하는 모닝커피 이런 것들 준비해갖고 옆에 탁자에다가 놔주는 거죠. 그런 류의 어떤 관심, 난 여전히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당신을 돌보고 당신을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연애할 때, 젊었을 때 같이 듣던 노래를 틀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왜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 혹은 왜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둘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을 때, 둘이 좋았던 감정일 때 들었던 그런 노래들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그럴 때 슬쩍 당신 이 노래 나왔을 때 기억났던 모습이라든지 그때 내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해주면 또 굉장히 따뜻하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 물건 같이 정리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뭐 나온 연애 편지라든지 혹은 뭐 같이 읽었던 책, 빌려줬던 책 이런 것들을 입었을 때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때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좋았던 기억을 소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도 좀 해보시는 게 좋고, 또 쓸데없는 농담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생활 속에서 좀 즐겁게 지내려면 쓸데없는 농담들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좋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당신 오늘 유난히 예뻐 보이네. 뭐 혹시 돈 필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농담이나 뭐 정말 저 사람 참 헛소리를 많이 해라고 얘기하지만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헛소리도 가끔씩 날려주는 남편이 경계심도 좀 줄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서 좋을 것 같고, 둘이 또
밤에 둘이 손잡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고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몸짓, 그리고 한번 웃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한번 손끝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인들은 내 마음에 서운한 게 있으면 오늘 남편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요. 상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남편이 굉장히 다정해요. 다정하고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섹스도 잘해요. 문제는 이 남자가 섹스 때 말고는 손도 안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평소에 만지지도 않고 살가운 그런 대화도 안 해요. 물론 행동은 굉장히 친절하죠. 그래서 뭐 어딘가 갈 때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뭐 가끔씩 서프라이즈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말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침대 이렇게 끝에서 자, 서로. 그러다가 섹스할 때만 옆으로 오고. 그래서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는 그 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터치들이 쌓여서 그것이 섹스로 이어지는 건 너무 좋은데 섹스할 때만 다정하고 손 한 번 안 잡고 어깨 한 번 안 감싸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외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마 그 남편은 옛날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엄마랑 아버지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이 스킨십을 배우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손도 안 잡고 걸어 다닐 때 먼저 걸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내로 하여금 정말 저 사람이 이 섹스할 때 말고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왜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할 때도 왜 손잡고 보는 거 혹은 뭐 과일 같은 거 찍어서 먼저 이렇게 입에다 넣어주는 거 어딘가를 갈 때 뭐 허리에 이렇게 약간 손을 좀 대준다든지 혹은 뭐 어깨를 좀 이렇게 감싸준다든지 이런 식의 그 살짝 닿는 그런 살의 온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이 섹스할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만지고 그리고 뽀뽀도 좀 해주고 작은 스킨십들을 좀 쌓아가는 게 아내의 문을 여는 그런 좋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댓글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이 좀 멀어지고 있는지 또 남편의 어떤 행동이 나를 막 이렇게 심쿵하게 만들었는지 그 얘기를 댓글로 보내주시면 재밌게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